관련돼서는 이제 환자에서 뽑느냐 아니면은 공여자에서 뽑느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세포를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컬처 컨디션, 뭐 페이션트 컨디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변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T셀과 NK셀과 감마델타 T셀이 과연 어떤 셀이고 왜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그냥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엔티전을 레코그나이즈하는 메커니즘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T셀의 경우에는 이제 T셀 리셉터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고 있고 이제 그 암세포의 펩타이드, 뮤테이티드된 펩타이드 엔티전을 레코그나이즈 하는데 그것을 MHC라고 하는 몰레큘의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당히 스페시픽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K셀이 옆에 있고 감마델타셀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건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NK셀하고 이 T셀이 약간 중간적인 그런 기능을 가집니다. 감마델타 T셀이. 그래서 NK셀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키어하고 미싱 MHC 그러니까 T셀이 MHC의 어떤 프리젠테이션이 된 펩타이드를 레코그나이즈 한다면 사실은 T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MHC를 다운 모듈레이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K가 와가지고 그거를 컴플리멘트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NK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그 이외에도 이제 튜머 셀들의 경우이나 바이러스에 인펙션이 되면 세포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라이간드라고 하는 걸 발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NK셀이고 감마델타 T셀의 경우에는 T셀은 T셀이기 때문에 얘도 T셀 리셉터가 있는데 T셀 리셉터의 그 어떤 기능이나 그 라이간드도 아직 정확하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우리 혈액에서 가장 많은 V 감마 라인, V 델타 2라고 하는 T셀 리셉터의 경우에는 포스포 엔티전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데 포스포 엔티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튜머 셀을 아주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튜머 셀이 메타볼리즘이 바뀝니다. 메타볼리즘이 바뀌면서 내부에 이제 파이로포스페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NK셀이 발현하는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라이간드 인지를 인지하는 리셉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보면 이제 어떻게 그 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면역 시스템이 벗어날 수 없도록 다양한 그런 레코그니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사실은 앞에서 카티 경우도 그랬지만 T셀 기반의 어떤 테라피가 가장 에피커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감마델타나 NK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에피커시가 떨어지고 근데 에피커시와 톡시시티는 이게 양면의 검과 같은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서 에피커시가 좋으면 대체로 톡시시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심한데 감마델타나 NK는 부작용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에피커시의 상당 부분은 퍼시스턴시 그러니까 우리가 체내에다 주입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서 계속적으로 증식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T셀의 경우가 그것이 가장 뛰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셀의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알로지네이 트랜스퍼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여자의 것을 하려고 한다 뭐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드라프트 벌스스 호스트 디지즈 그러니까 이 공여자에게서 받은 T셀이 사람 환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이거를 이제 피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역시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니까 환자의 면역 시스템이 이걸 인지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퍼시스턴시가 떨어지니까 오래 사는 게 장점인데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T셀의 경우에 이 알로 세팅에서 이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NK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복잡한 얘기지만 자세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히어 HLA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차라리 공여자의 경우가 더 반응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델타의 경우에는 이제 역시 중간 정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어쨌든 간에 가능한 톡시시티는 없는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의견인데 T셀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체크포인트 그렇고 카티도 그렇고 결국은 어떤 모노테라피로서 아주 큰 에피커시를 보여준 것은 T셀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엔티전 스페시피시티인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인 게 이런 그 엔티전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러면서 퍼시스턴트하게 그리고 빠르게
클로나 익스펜저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에피커시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엔티전 스페시픽한 T셀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일단 되게 펀더먼털한 그런 챌린지고요. 또 타겟 엔티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많은 타겟 엔티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상 세포도 어느 정도 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온 타겟 옵티머 이펙트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우리 몸에 리버에 있는 세포의 일종도 그걸 발현하더라. 그러면 그 세포를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사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CD19을 제외한 그런 타겟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점이 아직까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엔티전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엔티전 로스, 엔티전을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톡시시티가 강하다. 이 부분은 일부는 매니저블하고 일부는 아직까지 뉴로톡시시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테라피는 어쨌든 이펙티브 해야 되니까 메이저 플레이어긴 하겠지만은 싱글 클론, 즉 하나의 어떤 스페시피시티를 가지는 T셀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CD19 카티의 경우에도 이제 일부 릴랩스하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 CD19을 류키미아가 로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엔도지너스 폴리클로럴 T셀,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T셀만이 한 종류의 T셀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T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링한 T셀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쉽지는 않고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엔도지너스라는 말을 쓴 게 이제 어떤 나중에 얘기할 어떤 캔서 이뮤니티 사이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은 튜머 셀을 막 죽이면은 그 튜머 셀들에서 엔티전이 릴리즈가 되면서 그게 다시 엔티전 프레젠테이션이 되면서 엔도지너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제너럴라이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인프린시플 가능하지만은 인 프랙티스 얼마나 그런 에비던스들이 클리닉에서 나오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NK셀이나 감마델타 T셀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솔리드 튜머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모노테라피로는 거의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모노테라피에서 이제 얘네들의 또 주요한 역할이 어떤 헤마톨로지컬 멜리그넌스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뭐 AML이나 ALL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콤비네이션, 요새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콤비네이션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T셀에 비해서 훨씬 더 브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라이간드, 뭐 무슨 미싱, 셀프, 무슨 포스포 엔티전 등등 상당히 브로드한 레코니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벗어나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프 더 쉘프, 그러니까 이제 공여자의 그런 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톡시시티가 낮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어떤 콤비네이션의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마델타 T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건데, T셀 관련된 연구는 정말 많이 됐고 NK셀 관련 연구도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오고 있는데, 감마델타 T셀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서셋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밝혀진 건 30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가끔 이제 우리 연예대상 같은 거 할 때 뭐 20년간 활동하던 사람이 신인상을 받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30년째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효과서에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이너 서셋이라서 이제 크게 어프리시에이트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캔서 이뮤노테라피 측면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어떤 새로운 IP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는 되게 가능성이 크지 않나, 다른 쪽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